네, 잘 쉬었습니까? 자, 이제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성립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 시간까지 뭐였냐면, 네. 다문화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다문화 가정이 어떻게 성립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면서 자본과 상품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사람도 활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노동력에서 이주 근로자의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이주 근로자의 여성화 현상이 증가하면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성과 전 지구화 및 이주 현상으로부터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친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근로자이면서 아내이고 어머니라는 가족 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가, 여기서 전 세계가 지구화되고 글로벌라이제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국제화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 지구화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시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글로벌 시대를 맞이했다. 이주가 아주 이제 용이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주, 이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나라와 나라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나라와 나라를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 별 어려움 없이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결혼이 특히 여성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여성들이 많이 이주한다 이 말이죠. 여성들이 많은 이주를 통해서 이런 현상들을 더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많은 여성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것을 선호한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의 성립이 굉장히 지금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참인말이 여러분 뭐 좋은 말이면서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죠. 그들은 친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근로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어떤 특정한 나라의 어떤 여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성은 우리나라의 시댁도 책임지고 그 나라에 있는 자기의 친정도 책임지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 또 아내로서의 역할, 어머니라는 역할. 특별히 우리나라 이주 여성들이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우리나라 출생률이 굉장히 낮는데 이 이주 여성들, 다문화 여성들은 또 출생률이 상당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만약에 자녀를 낳아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사실 문제,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출생률이 낮아서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인구의 부분에서 볼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 가정을 역행할 수가 없고요. 다시 뒤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뿐만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이 없으면 지금 한국 경제가 사실 많은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가부장제 유교 사회였던 한국 사회는 남아 선호성이 강해 남녀 성비의 불균을 초래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남녀 성비가 불균형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초래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다시피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이 전개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1988년 이후로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국제결혼, 통일교죠. 네. 우리 사회에 그런 이민자 가정을 확산시켰습니다. 통일교는 문선명 지금은 죽었지만 그냥 너는 이렇게 결혼해야 하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일교는 전형적으로 한국 사람 이렇게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결혼 정책을 아주 강하게 하죠. 그래서 집단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이민자 가정이 엄청나게 사실 한 번 결혼할 때마다 만상, 이만상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에 결혼 이민자 가정 확산시키는데 또 일조한 부분이 있고,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그죠?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농촌에 시집을 안 가려고 하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 강해서 여성이 또 작기도 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농어촌이나 산촌에까지도 외국인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한국의 구성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되었다. 지금 중국은요, 우리보다 훨씬 심각해요. 지금 중국은요, 놀라지 마세요. 결혼을 해야 될 남자가 신부가 없는 인구가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지금 중국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총각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이게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중국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남자 총각이 2천만 명이라고. 이거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죠. 2천만 명의 여러분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2천만 명이면 웬만한 한 나라잖아요. 예. 한 나라 백성이 지금 여자가 없어서 결혼 못하고, 이게 엄청난 사회적 현상이죠. 이 사회적 문제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서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이 해결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 다문화 결혼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때 수업 시간에 많은 사실 토론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나타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농촌 총각뿐만 아니라 도시 총각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라도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2007년 국제결혼은 총 혼인 건수의 11.1%를 차지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11.1%라고 10쌍 중에 한 쌍이에요. 한 쌍이 넘죠. 그렇죠. 9쌍 중에 한 쌍이죠. 그래서
국제 결혼 중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의 비율이 75.7%. 대부분 외국인 여자가 한국에 결혼을 한다 이 말이죠. 외국인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자는 24.3%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다. 그러니까 외국인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자에 비해서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한국 남자가 월등히 많다. 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 총각들 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럴 것도 있고요. 사실 그 요인이 가장 크죠. 또 총 혼인 건수는 비슷한데 반해 전체적으로 국제 결혼은 외국인 아내나 외국인 남편 모두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 총 혼인 건수, 우리나라의 총 혼인 건수는 비슷한데 반해 그렇다 이 말이죠. 이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국제 결혼을 통한 혼혈을 금기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단일민족 국가였어요.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강하게 우리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순혈주의, 혈통주의, 이게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국제 결혼에 대해서도 다문화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허용적인 뭐 그런 사회로 점점 더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정말 그렇죠. 예. 우리 주위에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예. 농촌에 가면 사실 뭐 한국 부부가 더 많을지 다문화 가정이 더 많을지 이것도 사실 고민스러울 정도로 많죠. 자, 결혼 이민자 가정은 1988년 특정 종교단체 대규모 집단 국제 결혼으로 시작되어졌고 1990년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활성화되어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결혼 중개업자가 주도가 되어 외국 여성이 한국에 와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대부분이다라고 이제 그냥 지금 여기 끝나지만 다문화 가정 속에서 다문화 결혼에 대한 문제점, 실태, 이건 사실 따로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문화 상담이잖아요. 자, 다문화 상담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누구를 주로 상담하겠습니까? 상담 대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담자들. 누구를 상담해야 될까? 당연히 다문화 결혼을 통한 여성이 되겠죠? 남성도 포함되겠지만 일단 여성이 뭐 때문에 하니까 왜 결혼을 하는데 남자는 주로 40살이 넘었고 여자는 20살이에요.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 특별히 고부간의 갈등, 시골의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와의 어떤 고부간의 갈등, 말도 잘 통하지 않아요, 문화도 달라요, 먹는 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상담 첫 번째 그 어떤 여성 다문화 가정의 그 여성, 그다음에 이 자녀들, 아이들, 이거는 뭐 정말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받는 탄압, 핍박, 뭐 월급,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 사실 여러분 다문화 상담이 굉장히 상담할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했고요. 예. 뭐 제가 우리 16명 유학생들과 함께 있는데 이제 결혼한 부부도 있고 자녀가 있는 부부도 있고 그래요.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 한국 땅에 살아간다는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물론 뭐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게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여러분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사실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자 여기서 보시면
혼인 정년기의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불균형하다는 데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의 수는 여성의 수보다 남성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 2천만 명의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있다니까요. 배우자를 찾지 못한 남성들이 외국의 여성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 정년기의 남성과 여성의 성비 불균형 현상은 과거 우리나라에 뿌리 깊었던 남아 선호 사상에 기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아 선호 사상에 이어 독신 여성의 급증 또한 결혼 정년기 남성과 여성의 성비 불균형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사회활동, 경제활동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면서 우리나라는 독신 여성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굳이 뭐 결혼해야 되나 뭐 이런 의식, 뭐 결혼은 뭐 필수가 아니야, 선택이야, 이런 의식들이 있는 것이죠. 또 실제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꼭 자녀를 낳아야 돼, 뭐 자녀를 낳더라도 꼭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뭐 이런 많이 우리나라가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문화적 배경들과 함께 환경들과 함께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사실 결혼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남성이 좀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닌데, 네, 뭐 어떻게 사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외국의 여성을 데려와서라도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일반적인 현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은 화교 및 외국인과 결혼한 국제 결혼 가족 등 과거에도 있어 왔으나 다문화 가족으로 주목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는 주목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하기 시작하여 1992년 세계화의 추진 선언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도화되면서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 여기 1990년대 초 중국과의 수교 이후 북한 탈주 이주민 수도 꾸준히 증가했고요. 그래서 1990년대 초까지는 매년 10명 내외 비교적 소수였지만 90년대 중반에는 연 50명 수준으로 증가했고 99년에서 100명 넘어서 148명이 되었고 이제 꾸준히 증가해 2001년에는 1000명이 넘고 2008년 뭐 3000명 가까이 되고 이런 식으로 또 15,000명을 상회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러한 숫자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로 가는 이것이 현상이 이제 빨라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네. 탈북자 이 숫자 지금 나와 있지만 세터민들의 이 숫자 증가세는 정말 뭐 놀라울 정도죠. 물론 지금은 약간 좀 주춤했습니다만 사실 놀라울 정도죠. 자, 그래서 또한 결혼 정년 여성의 부족 및 농촌 및 저소득층 미혼자와의 결혼 기피 현상에 따른 국제 결혼도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요. 2001년에는 32만 건에서 34만 5천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야, 이건 정말 여러분 32만 건, 34만 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 주민의 수는 2000년도에 21만 명이었는데 2009년 말 5월 말 현재 2009년입니다. 이것도 벌써 10년 전에 통계죠. 주민등록 인구의 2%가 해당하는 110만 명이 넘었다. 이게 여러분, 이것도 북한 이탈 주민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세터민은. 그러니까 이거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2%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2%라고 하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가 넘으면 공식적으로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 없습니다. 이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딱 유엔에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미 2%가 넘었다라고 하는 거, 단일민족 국가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고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2%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수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2009년 이후로는 단일민족 국가가 이미 아닙니다. 우리는 다문화 국가예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국가입니다. 단일민족 국가라는 그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쓰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문화 국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총 주민등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수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000명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2000 이제 이건 그 이유도 있지만 좀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00년 여러분 여기 공식에 붙이면 되니까 21만 명이죠. 근데 여기는 23만 명이죠. 근데 갑자기 2000년대 푹 떠 48만 명이죠. 63만이죠. 85만이죠. 110만. 이게 이제 벌써 이게 증가세가 아주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어떻습니까? 전체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의 숫자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명확한데 0.45%에서 0.49, 1.1, 갑자기 1.3, 1.7, 2%가 넘는 이 증가세가 너무도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추세는 앞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 다문화 사회로 가는 이 속에서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줄이고 서로 이렇게 다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거기서 다문화의 상담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문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가야 되고요. 자, 그렇게 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사실 우리는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페이지만 더 할까요? 자, 그래서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 자녀 수 역시 이건 이제 당연히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가 나오겠죠. 자녀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증가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2009년 5월 30일 현재 외국인 자녀 수가 10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0%에 해당합니다. 자녀 수가.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녀 연령 구성 비율을 보면 만 6세 이하가 6만 4천 명, 만 7세 12세 이하가 2만 명, 외국인 주민 자녀의 86.3%가 12세 이하의 낮은 연령대가 구성되어져 있다. 이들이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정책에 밀착적인 관심 부여함을 시사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문화 교육 정말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배웠던 노래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교과서에 나왔던 단일민족 국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내용들이 이제 이미 물론 수정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배려, 이게 교육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좀 수고하셨고요. 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